북극해와 태평양이 맞닿는 거대한 경계. 그 한복판, 러시아와 믿기 어려울 만큼 가까운 곳에 미국의 영토가 있습니다. 바로 세인트 로렌스 섬입니다. 이 섬은 행정상 알래스카에 속하지만 거리로만 따지면 미국 본토보다 러시아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섬은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 땅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 때문에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야기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크림 전쟁에서 군사적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러시아는 멀리 떨어진 북미 식민지 알래스카를 더 이상 안정적으로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알래스카는 너무 멀었고 보급은 어려웠으며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한 상대는 영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캐나다를 통해 북미에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러시아는 또다시 전쟁이 벌어진다면 알래스카가 영국 해군에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아무 데가 없이 빼앗기기 전에 미국에 팔아버리는 편이 낫다고 본 것이죠. 이 선택은 러시아 입장에서 여러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전쟁으로 약해진 국고를 보충할 수 있었고, 영국이 차지하는 최악의 상황도 피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미국의 존재를 북태평양에 키워 영국을 견제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알래스카의 핵심 수익원이던 해달 모피 산업도 무분별한 남획으로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익성은 떨어지고 유지 비용과 군사적 부담만 커지는 땅. 러시아에겐 알래스카가 점점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달랐습니다. 당시 미국은 영토 확장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었고, 국무장관 윌리엄 수어드는 알래스카 인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결국 두 나라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됩니다. 1867년 3월, 러시아 측 협상 대표 에두아르드 드 스토클 남작이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그는 윌리엄 수어드와 협상에 들어갔고, 놀랍게도 단 하룻밤 만에 거래는 마무리됩니다. 1867년 3월 30일 새벽 4시,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입한다는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약에서 세인트 로렌스 섬의 운명도 결정됩니다. 조약은 섬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복잡한 방식 대신 베링 해협에 하나의 경계선을 긋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선의 동쪽은 미국, 서쪽은 러시아. 아주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방식이었죠. 이 경계선은 다이오미드 제도 사이를 지나 북쪽으로는 북극해, 남쪽으로는 베링해를 향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 세인트 로렌스 섬의 서쪽이 아니라 동쪽을 미국 영역으로 남겨두면서 결국 이 섬은 미국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정도 규모의 섬을 러시아는 왜 이렇게 쉽게 넘겼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관심은 세인트 로렌스 섬보다 알류샨 열도와 남쪽 모피 자원지대에 훨씬 더 쏠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돈이 되는 해달 모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인트 로렌스 섬은 달랐습니다. 이곳의 주요 자원은 바다코끼리와 고래였지만 당시 러시아가 기대한 만큼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품목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가치도 뚜렷하지 않았고 경제적 매력도 부족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세인트 로렌스 섬은 있어도 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전쟁이 나면 경쟁국이 압박용으로 노릴 수 있는 부담스러운 땅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섬을 미국에 넘겨도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인트 로렌스 섬은 미국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섬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0세기에 들어서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무너지고 그 자리에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르며 공산주의의 확산을 강하게 경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두 나라는 더 이상 일시적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갈라진 채 전 세계를 무대로 냉전을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국제 질서의 변화는 베링 해협이 외딴 섬 세인트 로렌스의 운명도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은 소련의 폭격기가 본토를 공격할 가장 빠른 길이
대서양도 태평양도 아니라 북극을 가로지르는 최단 항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북극이 최전선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알래스카는 변방이 아니라 미국 방어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떠올랐고, 세인트 로렌스 섬은 소련과 불과 95km 떨어진 최전선 감시기지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섬은 소련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의 변화는 이곳 원주민들에게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들은 바다 건너 축지 반도의 친척들과 오가며 살았지만 냉전이 본격화되자 베링 해협은 봉쇄됐고 이른바 얼음 장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서로 눈앞에 보이는 거리에 살면서도 가족과 친척을 만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섬에 레이더와 통신 시설을 대거 세웠고, 맞은편 소련 역시 축지 반도에 공군 기지와 군사 시설을 강화했습니다. 베링 해협을 사이에 둔 군사 대치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실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1955년 6월 22일 세인트 로렌스 섬 인근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미군 정찰기가 소련 전투기의 기습 공격을 받습니다. 정찰기는 엔진에 불이 붙은 채 추락하기 시작했고, 조종사는 필사적으로 방향을 틀어 가장 가까운 육지인 세인트 로렌스 섬으로 향했습니다. 기적처럼 동체 착륙에 성공했고 탑승자 11명 전원이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초강대국이 얼마나 숨막히는 거리에서 맞서고 있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데탕트, 즉 긴장 완화의 흐름이 찾아왔습니다. 세인트 로렌스 섬도 그 변화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74년 2월, 이번에는 연료가 부족해진 소련 정찰기가 세인트 로렌스 섬의 갬블 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불과 19년 전 이 근처에서 미군 정찰기가 격추당했던 하늘 아래로 이번에는 소련 군용기가 미국 땅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자칫 큰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순간, 그런데 섬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소련 승무원들을 적이 아니라 손님처럼 맞이했습니다. 음식과 기념품을 나눴고, 미군 역시 총구를 겨누는 대신 연료를 채운 유조차를 보내 비행기가 다시 떠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얼어붙은 냉전의 한복판에서 작지만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소련의 개혁과 개방이 시작되면서 40년간 닫혀있던 얼음 장막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1988년 미국과 소련은 협력 아래 알래스카와 러시아 축지 반도를 오가는 비행을 허용했고, 그 비행기에서 내린 원주민들은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과 친척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 너무 가까워서 더 아팠던 거리, 냉전이 만들어낸 단절이 그제야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양국은 원주민들의 한해 비자 없이 국경을 오갈 수 있도록 합의하며 오랜 상처를 조금씩 봉합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인트 로렌스 섬은 다시 한번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냉전이 아니라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이 섬이 마주하고 있는 베링 해협은 태평양과 북극해를 연결하는 유일한 해상 통로입니다. 오랫동안 북극의 두꺼운 해빙이 자연 장벽 역할을 해왔지만, 기후변화로 그 얼음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북극해는 새로운 바닷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북극 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짧은 해상로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거치는 것보다 항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베링 해협 북쪽 해역의 선박 통행량은 크게 늘어났고, 이 흐름은 앞으로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북극에서 새로운 지정학 게임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군사 인프라를 강화하며 영향력을 넓히고 있고,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라고 부르며 러시아와 협력 아래 북극의 경제적, 전략적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에너지 개발 투자, 과학 조사, 쇠빙선 운항, 해양 데이터 수집, 그리고 군사 협력까지
이제 미국이 마주하는 상대는 과거처럼 소련 하나만이 아니라 북극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복합 세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세인트 로렌스 섬의 의미도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엔 대규모 레이더 기지로 적 폭격기를 감시하는 정적 방어가 핵심이었다면 오늘날엔 베링 해협을 오가는 해군력과 해양 활동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더 유연한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러시아가 알래스카 매각 과정에서 덤처럼 넘겨버렸던 이 섬. 그러나 세인트 로렌스 섬은 20세기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고 21세기 기후변화와 북극 경쟁의 시대에는 다시 한번 전략적 전초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버려진 섬처럼 보였지만 오늘은 강대국들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는 곳. 세인트 로렌스 섬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바다와 얼음, 그리고 제국의 계산이 교차하는 그 끝에서 이 작은 섬은 지금도 세계사의 흐름을 조용히 견뎌내고 있습니다.